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정부는 오늘 오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신규 확진자 수 오늘도 400명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한때 700명대까지 올라갔던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다소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은 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현재 확진자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봤을 때도 아마 지난주보다 한 13%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감염 규모가 줄었다기보다는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 위주로 감염이 줄고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말하면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 아직 많은 상황에서는 안 맞으신 분들 중심으로 감염이 언제든지 확산할 위험이 있겠고요. 또 이제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지만 인구 10만 명당 발생 비율을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확진자 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단계 기준, 격산 기준에서 10만 명당 뭐 0.7명, 1.5명 하게 되면은 서울은 여전히 10만 명당 1.5명 이상의 높은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어떤 지역적 차이에 대한 우리가 좀 지역별로 좀 다르게 적용하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구 밀집도가 높다든지 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세분화된 좀 세심한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체계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좀 더 완화가 되고 집합 금지 조치 시간도 좀 더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면 또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또 걱정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여전히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적 모임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감염 전파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R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바이러스 자체의 전파력도 중요할 수가 있겠고 또 바이러스 전파되기 쉬운 환경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얼만큼 많은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느냐 또 한 사람이 얼만큼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감염 전파력, 감염 재생산 지수 R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그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감염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또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보다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만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는 그중에서 감염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좀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겠고 또 감염되신 분들은 그분의 가족이라든지 또 다른 가까운 직장 동료나 지인을 또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적 모임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감염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예방접종을 우선 접종 대상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맞으셔야 되겠고 또 지금 어떤 일정한 모임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조금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좀 연기하신다든지 또 이제 방역 수칙을 조금 완화하는 것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 또 과음이라든지 또 늦게까지 모이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여전히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생활 속 방역 수칙은 저희가 계속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차 접종자가 한 인구의 29.2%까지 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접종률 또 시기가 되면은 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좀 확실하게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주요 선진국들 백신 접종률이 높았던 나라들에서의 어떤 접종률과 또 신규 네. 확진자 수 감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 70~80% 정도면은 감염 확산을 좀 억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사망자 수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러스 전파 속도 자체도 매우 빠르고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방 접종으로도 어느 정도 효능이 있지만은 일단 1차 접종만으로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예방 효능이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은 좀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전 국민들이 좀 많은 2차 접종을 맞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접종이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효능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추가 접종까지도 어느 정도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바이러스 집단 감염, 그러니까 감염제 생산 지수를 낮출 수 있는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어디냐는 아직 좀 쉽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주로 이제 해외의 어떤 접종률과 해당 지역에서 바이러스 발생률, 신규 확진자 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직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최대한 초기 목표인 70% 집단 면역 모든 국민들이 예방 접종을 맞는 목표까지는 일단 최대한 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제 오늘 오후에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경북 12개 군을 봤더니 시범 적용 전후에 확진자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정부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수 자체도 중요한데 신규 네. 확진자의 증가 속도라든지 양상이라든지 또 증가될 수 있는 요인, 증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 밀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고 또 다른 지역과의 이동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고 또 상대적으로 또 인구 구조상 또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예방 접종이 높다고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좀 접종률도 좀 어느 정도 높다든지 이런 면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때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지를 우리가 빠르게 조기에 감지하는 노력들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또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조용하게 진행되는 집단 감염이나 지역사회 전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집단 면역 완성 전까지 우리가 감염 규모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큰 것이 방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제 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방심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접종을 맞으신 분들 위주로 일부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맞으신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전파 속도가 더욱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데 예전보다 방역 수칙 같은 강도의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더 많이 빨리 전파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밀폐되고 밀집된 실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환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또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여전히 계속 검사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요즘 상대적으로 좀 검사되는 검사 건수 자체도 좀 감소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검사를 하면서 또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같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충분한 검사도 계속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발표되는 것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방안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수도권 학교의 이제 밀집 문제,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오전, 오후반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역별로 어떤 학교 사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의 수가 적어서 학교 밀집도가 낮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과밀학급, 학급당 학생 수도 많고 또 학교 자체가 좀 좁아서 밀접한 접촉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또 밀폐된 환경이 많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환경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간의 어떤 충분한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소개하신 것처럼 오전반을 나눠서
네. 좀 충분히 학교 밀집도를 떨어뜨린다든지 또 등하교 시간에 시차를 둬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좀 피한다든지 또 여유가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을 좀 분반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보조 교사 선생님과 함께 융합형 교육을 시도한다든지 학교별 사정에 맞는 어떤 그런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학교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해왔던 학교 방역처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학생들 간의 밀접도를 낮추고 또 학생들 간에 섞이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만약에 확진자 학생이 이제 등교할 수밖에 없는데 등교했을 때 접촉에 노출됐던 인원을 좀 최소화하면서 또 학교 대면 수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함께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면 등교 시행에 대한 글쎄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교육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도 많은 분들이 교육에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좀 한번 또 우리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한데 네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학교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면서 감염을 좀 최소화하고 또 학생들이 조금보다 좀 어떤 돌봄의 기능을 다시 살리고 또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통해서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기초 학력을 배울 수 있는 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대면 수업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만으로는 어떤 충분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좀 보다 많은 예방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선생님부터 이제 많은 접종을 하시니까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하시거나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 우선 접종을 통해서 좀 학교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좀 낮출 수 있는 것에 좀 효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육이라는 게 또 마냥 미룰 수만은 또 없으니까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또 특히 밀집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하게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1차 접종률 30% 육박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특히 좀 눈에 띄는 지역이 전남 고흥군에서는 51.1%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았더라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이 됐는데 이렇다면 집단 면역 달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지역에서 어떤 신규 확진자 발생 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지자체별로 또 각 지자체에서의 어떤 각 지역별로 예방접종률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또 같은 우선접종 대상자인데 예방접종 시기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지역별 요인의 어떤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 아무래도 인구 구조상 우선접종 대상자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좀 많게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예방접종 맞으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높을 수가 있겠고 또 그 밖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맞으실 수 있는 예방접종 센터를 좀 보다 일찍 개소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우리가 거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작은 분들이 작은 협력들을 통해서 어떤 큰 성과를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 또 무엇보다 또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분들의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동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지역별로 예방 접종률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런 예방 접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집단 면역,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면서 일상생활 회복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각 지역 간의 어떤 이동 같은 건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지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외부에서 감염 유입이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수칙 준수는 항상 유지하면서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는 것은 뭐 분명 반갑고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또 유의하실 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또 30대 남성 2명이 희귀혈전증을 또 진단을 받은 그런 소식도 있다 보니까 이 백신 접종 연령을
현재보다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저희보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이득하고 드물지만 좀 치명적이거나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이상 반응 간의 위험 이득을 좀 따져봤을 때 지금 한 차례 그 30대 이상에게만 지금 바이러스 벡터 백신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공고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0, 30대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대체할 다른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접종 대상 연령을 충분히 상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라별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도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이상 반응 발생률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백신의 수급량에 따라서 접종 대상 연령은 좀 다르게 권고할 수가 있겠는데요. 같은 연령층이라고 하더라도 좀 백신 접종이 좀 빨리 시급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필수도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이라든지 또 감염의 노출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같은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접종이 조금 더 이득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좀 접종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백신의 어떤 공급 상황을 봐서 접종 대상 연령을 이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공고안을 조금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백신 관련 허위 정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도 좀 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식욕이 증가한다. 여성은 생리적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백신과 관련이 있는 어떤 증상이 맞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인과성은 없습니다. 네. 아마 이제 최근 젊은 연령층이 접종을 많이 맞으시면서 그런 식욕 증가라든지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해지신다든지 이런 네. 보고들이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100만 명 중에 1명, 1000만 명 중에 1명으로 생기는 희귀 질환에 대해서도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식욕 증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또 누구나 이제 일시적인 식욕 증가를 경험하신다든지 어떤 생리 불순이라든지 이런 것도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경험하시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우연히 겹쳐서 마치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회자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인과성은 없기 때문에 네.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허위 정보에는 또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해외여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고요. 내가 꼭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해외여행 자체는 조금 주의하실 점이 항상 많았죠. 어떤 각종 사고라든지 또 각종 질병 위험이라든지 또 건강 위험이 생기셨을 때 해당 지역에서 어떤 의료 이용 시스템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다든지 네네. 또 그런 여행지는 또 의료 서비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해서 즉각적인 의료 이용을 못 하신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런 건강 문제가 생기셨을 때 충분히 어떤 해당 지역에서 의료 이용을 하시기에 좀 제한이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이동하시거나 활동을 하시면서 예상치 못했던 밀폐되거나 밀접된 환경에 노출되실 수가 있겠고 해당 지역에서 방역 수칙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르게 적용이 돼서 당황하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방역 수칙을 좀 잘 숙지하시고 또 본인의 방역 수칙도 잘 지키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처음 가거나 좀 낯선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지 마시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단체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해당 단체 그룹의 방역 관리자가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의 어떤 증상을 체크하신다든지 또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든지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 중심으로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라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방역 관리자의 어떤 방역 관련 협조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서 자기 증상을 잘 모니터링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가을 이후로 조금 연기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은 참 이해가 됩니다만은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세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